김건희 특검 얘기 나오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사 인터뷰하면서 악법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생중계하듯이 브리핑을 하는 게 문제다.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거다. 그걸 문제를 삼았어요. 너무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내로남불의 예, 예. 그야말로 전형이죠. 정말 얼굴이 두껍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최순실 특검 때 그 예. 윤석열 검찰 사단 그 사람들 한동훈 했었죠. 예, 예. 당시 한동훈 그 법무장관도 그때 그때 수사팀에 네.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의 그 법에 예. 사실상 그 법이 그대로 지금 온 그 거죠. 네, 온 문과 하나도 안 거라 바꾸고. 네. 그래서 예. 그때 당시는 매일 그 브리핑하고 그랬었죠. 언론에 알리고 그럼 그때는 왜 악법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요. 그 법의 특검법의 혜택을 받아서 음.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있는 게 있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맞습니다. 그런 혜택을 보신 그런 장본인이 이제 와서는 자기들의 치부가 알려지는 걸 두려워 이것이 악법이고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것은 뭐 안 된다는 네. 식의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내로남불이라는 그 그렇죠. 단어 자체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적반하장. 뭐 진짜 이거는 그 법을 고무줄 잣대로 나한테 유리하면 이거는 이제 적용하고 불리하면 이 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정말 자격이 없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발표하면 그건 피해사실 공표가 되는 거고 네. 자기가 국회에 와가지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노웅래 의원 그다음에 이제 윤관석 두 분 뭐 이분들 피해 사실 공표 다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참 그러니까 얼굴 두껍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양심에 스스로 탈났다고 얘기하시죠 보통. 스스로 자기 모순이잖아요. 저도 참 이런 단어를 네, 안 네. 써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단어가 이런 나오셨죠. 얘기를 예, 예, 이런 예. 얘기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그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의 과거의 뭐 사적인 얘기 맞아요. 이런 것도 본인의 입으로 중계 방송 하듯이 얘기하죠 막. 기자들한테 예, 얘기하는 예, 예.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왜 그러면은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그런 뭐 명예 의식이나 사생활이나 이런 건 없는 분들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걸 범죄로 뭐 확정됐거나 이런 그것도 아니죠.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그냥 과거에 뭐 운동권이었거나 뭐 어디에 갔거나 이런 얘기를 본인이 중계 방송하듯이 맞아요. 했던 분이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왜 범죄가 거의 명확한 이런 대통령 그것도 권력 실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엄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게 현직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사의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가장 엄정하게 해야 되는 분들이 야 우리 편, 우리 형님, 우리 형수님, 우리랑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거 노출되면 안 돼. 그래서 언론 브리핑하면 안 돼.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일이죠.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비대위원장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 특검법을 예, 예, 이렇게 예. 반드시 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일가를 수호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지금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들죠. 정도로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성공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데 언론에서 엄청나게 띄우잖아요. 언론에 띄우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은 특히 더더욱 이성균 씨 관련해서도 그래요. 그거 논란 되자마자 이걸 이슈화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기사를 쓰잖아요. 써대는데 실제 보면 다 음성이 나왔어요. 한 번도 1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1년 전에는 최소한 마약을 네. 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그냥 마치 마약을 한 것처럼 언론들은 보도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네. 검사에서 음성이 다 나왔고 네. 이성균 씨도 마찬가지고 네. 더구나 이성균 씨는 본인이 억울하다. 그렇죠. 그게 대해서 그래서 대질 조사를 하게 해달라 할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랬었죠. 또 좀 마약인 줄 모르고 속았다 예, 그런 얘기도 이런 했었죠. 얘기도 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 신빙성이나 그리고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기관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진실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나 경찰은 반드시 범죄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게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네. 수사기관의 목적이고 역할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범죄 혐의자로 음, 만들어서 음. 언론 앞에 세워서 이 마약 범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은 게 삼은. 아닌가.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그 고인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도 하지만 이 검경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하는 표시를 거죠.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수사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흘러나오는 게 문제죠. 이것도 네. 피해 사실 공표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언론은 그걸 받아가지고 또 기사를 써줘서 여론을 만들고 여론이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검찰, 경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과 언론의 어떤 짬짬이랄까요? 아니면 서로 악어와 악어새처럼 이익을 공유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성향은 이게 단순히 이성균 씨 사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건도 그렇고 네. 야당 정치인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게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정권의 입맛에 맞거나 정권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신호를 보내는 사안들은 이렇게 전 국민이 알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동원이 돼서 그렇죠. 마녀사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야말로 인격, 예. 말살적인 그런 이제 마녀사냥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현재 진행 중인 예.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예. 수수 사건, 예. 이거는 서울의 소리라는 그 유튜브 언론을 통해서 예. 그 현장이 적나라하게 예. 보여졌잖아요. 그걸 이제 보신 분들은 실제로 디올백이 이 나라의 영부인 예. 이 직접 그걸 수령하고 받는 그 과정이 생생하게 화면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나왔죠. 예. 그러면 이거는 법에 의해서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도 너무 명백하고 이거를 뒤집을 수 없는 범죄가 이미 성립을 한 겁니다.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의 그 작은 언론사가 방송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기성 언론들 여기서는 거의 보도를 안 하잖아요. 하죠. 그리고 JTBC는 이거를 인용해서 약간 비판적인 함정 취재를 지적하는 기사를 쓰고. 썼는데도 예. 그거에 대해서 당장 예. 방통인가요? 방심인가? 방심이. 거기서 그걸 네. 문제를 삼아 문제를 가지고 삼았죠. 그걸 벌써 재갈을 물리는 이런 행태를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이성균 씨와 같은 그런 잣대로 정권이 이거를 뭔가 문제가 있다 공격하라 이런 신호만 갔으면은 이 사실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은 그야말로 이거는 현재 영부인의 금품 수수 사건이고 이거는 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범죄가 됩니다. 그렇죠. 공직자인. 그러면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그렇죠. 또 이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위반이죠. 그러면은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면 당연히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부부의 범죄가 증거에 의해서 명확히 드러난 거예요. 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고도 안 하고 제공자에게 반환도 안 하고 오히려 그 백을 대통령실에서는 창고에 보관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죠. 창고에 보관하면 이미 범죄가 성립한 범죄에 사용된 그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작물 보관죄입니다. 형법상 범죄 그것도 보관하는 것도 범죄예요. 네. 그래서 당장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대통령 그 부부는 상당히 많은 범죄를 명백하게 저질렀고 증거가 명백히 지금 있습니다. 네. 완전히 그 명확한 빼박이라고 하죠. 빼박 증거가 네,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침묵하느냐는 거죠. 네. 똑같은 잣대 오히려 이성균 씨의 억울한 그 마약 범죄 의혹 그리고 또 그거에 관련된 뭐 그 녹취록 네. 이게 더 보도 가치가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이 대통령 부부의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이 부분이 보도 가치가 있느냐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고 그러니까. 또 오늘
김건희 그 도이치 모터스 모터스 특검법 특검법 예 이제 그게 통과가 오늘 되죠. 오늘 2시에. 본회의에 예, 통과될 예, 예정인데 맞아요. 사실 이런 부분도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침묵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음, 국민이 음,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특검법을 도입을 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한동훈 뭐 음, 비대위원장 이것이 악법이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얘기했죠. 예, 언론에 맞아. 알리는 것도 악법이라 예, 이거는 예, 반대한다. 예, 예. 대통령실은 이거는 대통령 뭐 일가에 대한 음, 모욕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부결을 뭐 거부권을 예, 행사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저는 진짜 너무나 예, 이분들이 그 자리의 음, 중요성과 음, 무게감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옛날에 DJ 대통령과 김영삼 음. 대통령께서도 그 자녀분들의 예, 그 맞아요. 범죄 있었죠. 혐의에 대해서 그 정말 음, 차를 도려내는 음, 그런 음, 음, 아픔을 음. 감수하고 특검이나 그런 수사를 했었죠. 예, 받았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처벌을 예, 받았잖아요. 받았죠. 예. 그러면은 지금은 음, 윤석열 대통령도 아무리 부인을 아끼고 음, 음, 사랑하더라도 음, 그런 국민들의 음, 그런 70%에 가까운 네, 국민들이 특검을 하라는 거 하라고 아닙니까? 하죠. 그럼 그걸 수용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셨잖아요. 네, 검사를 하셨으면 이게 어 만약에 본인의 감으로 음, 이거 음. 아무 문제가 없다. 무죄다. 그럼 받으면 그럼 되잖아요. 당당하게 예, 받으면 예, 되죠. 그렇죠. 무죄인데 왜 이렇게 음, 억울하게 우리 음, 부인을 괴롭히냐.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렇죠. 하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되죠. 검사의 자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감사하고 음,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음, 음, 변명을 음, 하면서 특검을 받지 음, 않겠다는 음, 거는 음, 오히려 더 음. 뭔가 문제가 그렇죠. 있구나. 의혹이 생기는 이미 거죠. 검사의 시각으로 이게 음, 음, 범죄가 음.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막으려고 덮으려고 하는 거. 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의심을 수밖에 살 없는 수밖에 거죠. 없어요. 그래서 떳떳하면 특검을 음, 받으시라. 예, 그리고 국민의 음, 심판을 음, 받으시라. 음, 국민 70%가 특검을 원한다. 음. 그리고 맞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거 막으려고 하지 마시라. 그렇죠. 본인의 역할이 이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음, 순간 국민의 힘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그렇죠. 것이다.